30년을 미워했습니다. 시어머니 일기장을 발견한 날, 30년 전 그날 1993년 4월 10일 28세의 김영희는 빨간 한복을 입고 신랑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 이민수의 손을 잡고 첫 인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순간 시어머니 박순옥이 대청마루에서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키가 작네. 우리 민수는 180인데.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패백을 드리는 동안 순옥은 영희의 절하는 자세를 고쳤고 한숨을 내쉬며 친정에서 예절도 안 가르쳤나? 순옥의 중얼거림이 영희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도우러 부엌에 들어간 영희에게 순옥은 칼질하는 모습을 보며 칼질도 엉성하네. 친정어머니가 뭘 가르치셨나? 영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신혼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남편 민수는 어머니 원래 그러셔 적응하면 괜찮아라고만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던 영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민수와 함께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지만 영희는 민수에게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순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그냥 치워. 순옥은 영희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영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첫날부터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어요. 엄마,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참아라고만 했습니다. 영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나는 여기서 30년을 살아야 하는구나.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영희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1995년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순옥은 영희에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산후조리원 간다고 난리지만 우리 때는 집에서 다 낳고 이랬어. 영희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던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가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아기가 체하잖아. 1998년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고 IMF로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영희는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애들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애들이 어떡하나. 2000년대 초반 영희가 아이들 교육비를 벌기 위해 식당 서빙을 시작했을 때도 순옥은 핀잔을 주었어요. 체면도 없냐? 명절 때마다 순옥은 다른 며느리들과 영희를 비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은데 넌 국이 왜 이렇게 싱거우니? 영희는 주방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2003년 추석, 순옥은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요리를 못해서 걱정이야. 영희는 그날 화장실에 숨어 30분을 울었어요. 남편 민수는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라며 영희를 달랬지만 영희는 반발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매일 듣는 내 기분을. 2005년 첫째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영희는 아들에게 예쁜 운동화를 사주려 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애를 버릇없이 키운다며 헌 운동화를 주었습니다. 영희는 순옥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밤마다 영희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날들이었어요. 그래도 영희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10년을 버텼어요. 2010년 첫째 준호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육아 방식을 두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려 했지만 순옥은 영희의 교육 방식을 비판했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어느 날 순옥이 준호를 혼내자 영희는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제 아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옥은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이다. 며느리 주제에. 영희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 나가서 살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간 말을 섞지 않았고 남편 민수는 중간에서 전전긍긍했어요. 2013년 영희의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순옥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왜 친정을 가려고 해? 영희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결국 친정에 가지 못했고 어머니는 영희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영희는 통곡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못된 딸이라서. 2015년 설날 순옥은 친척들 앞에서 또 말했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는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이야. 영희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참아줘.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라고 말하자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30년을 참았어. 더는 못 참아. 2018년 둘째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지만 순옥은 축하는커녕 핀잔만 주었습니다. 좋은 대학도 아닌데 뭐가 좋다고. 영희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고부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더는 못 살겠어. 영희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민수는 조금만 더 참아줘라고만 했어요. 영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남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치매래.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 영희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희가 물었을 때 민수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드디어 자유로워지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9월 20일 가족회의가 열렸고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막내네가 모시는 게 맞지 않나? 영희는 저는 못해요라고 말하려다가 친척들의 눈치를 봤어요. 결국 제가 모실게요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월 1일 순옥이 영희의 집으로 왔을 때 순옥은 영희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시어머니는 영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 며느리예요. 영희예요. 영희가 대답했지만 순옥은 고개만 갸우뚱했어요. 며칠 후 순옥은 밤에 집을 나가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미영이가 기다려. 영희는 순옥을 방으로 데려가며 물었어요. 미영이가 누구세요? 하지만 순옥은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10월 중순 영희는 순옥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1993년부터 2020년까지의 일기장 3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호기심에 첫 번째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낡은 표지에는 박순옥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 1993년 4월 10일자 일기였습니다. 영희의 눈이 첫 줄에 멈췄어요. 오늘 우리 민수가 영희를 데려왔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희는 일기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영희의 웃는 모습이 우리 미영이와 너무 똑같다.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영이를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너무 아프다. 영희를 볼 때마다 미영이가 떠올라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대하면 미영이 생각이 덜 날까? 영희야 미안해. 내가 미운 게 아니야.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페이지 1995년 일기가 나왔습니다. 영희가 아들을 낳았다. 너무 기쁘지만 기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또 사랑하게 되면 또 잃을까봐 무섭다. 영희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영희에게 산후조리 잘못한다고 잔소리했다.
정말 미안해. 1998년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희가 IMF로 힘든데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2003년 추석 일기를 읽은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친척들 앞에서 영희에게 심한 말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다. 영희야, 내가 못나서가 아니야. 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내 요리 맛있어. 그냥 말이 그렇게 나왔어. 미안해. 영희는 30년간 자신이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3년 일기에는 친정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영희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친정 가는 것을 말렸던 게 후회된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2020년 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고 기억이 잘 안 난다. 혹시 치매가 아닐까? 순옥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영희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하는데. 영희는 일기장을 덮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마음이셨다면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다음 날부터 영희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순옥의 방문을 열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순옥은 영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 며느리 영희예요. 영희는 남편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누나 미영이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1990년에 교통사고로. 그때 내가 10살이었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우리 집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영이랑 닮았구나. 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대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11월 어느 날 순옥이 물었어요. 미영아, 학교 갔다 왔니?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다녀왔어요. 영희는 순옥이 자신을 미영이로 착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따뜻하게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순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옥은 영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영희는 순옥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영희가 물었을 때 순옥은 대답했어요. 응, 맛있어. 우리 영희의 솜씨 좋아졌네. 그 순간 영희는 순옥이 자신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기억이었고 곧 순옥은 다시 영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희는 밤마다 일기장을 읽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알아요.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미안해요. 30년 동안 오해해서. 12월 말 영희는 순옥의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3살 미영이와 순옥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미영이는 정말 젊은 시절 영희와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순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거부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영희는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순옥을 집으로 모시고 와 정성껏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순옥의 손발을 마사지하고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3월 15일 영희는 순옥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기장 읽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어요. 미안해요. 30년 동안 오해해서. 순옥은 영희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고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3월 25일 저녁 기적처럼 순옥의 정신이 잠깐 돌아왔어요. 순옥은 침대에 누워 영희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영희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저 영희예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미영이처럼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했어. 너랑 미영이가 너무 닮아서 또 잃을까봐 무서웠어. 영희는 순옥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아요. 저도 사랑해요. 순옥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내 딸처럼 생각했어. 정말 고마웠어. 3월 26일 새벽 순옥은 영희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영희는 순옥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2020년 12월 일기가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나를 용서해다오.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 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딸이었어. 고마워, 영희야. 2024년 4월 1일 박순옥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지막 순서로 영희가 단상에 올라 준비한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유독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참석한 친척들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표현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영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영 언니와 제가 닮아서 또 사랑하게 될까봐, 또 잃을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어머니의 차가운 말 뒤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오해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마웠어. 내 딸아라는 마지막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순옥의 일기장을 서재에 소중히 보관했어요. 4월 중순 영희는 둘째 딸 수진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에게 잘해줘야겠어. 수진이의 말에 영희는 대답했어요. 그래,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 5월 영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고부관계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영희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2024년 여름 영희는 순옥의 일기장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30년 만에 읽은 편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였어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고부관계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영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책을 읽고 시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는 순옥의 영정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영희는 매주 순옥의 산소를 찾아가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요. 사랑해요, 엄마. 영희가 남긴 메시지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서로를 오해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떠세요? 좋은 습관은 나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